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강의는 초등학교 정보교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 두 번째로서 여러분들한테 그 단위 분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분수는 정말 초등학교 수학에서 또는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연산 체계의 정말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분수는 인간한테 원초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한테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5학년, 6학년 되면은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게 되고 일부는 포기한다든지, 물론 포기라는 단어를 교육자들이 쓰면 안 되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수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한테 분수는 정말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극복해 왔는지 한번 CT 교육 입장에서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강의는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들을 구성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 CT 교육이란 무엇인가? 제가 인공지능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화살표를 제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공지능에서 인간지능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지능이 이만큼 있는 것이고 아마 우주 크기 많겠죠. 이게 인간지능이면 그 우주 크기만한 그 안에 하나의 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지능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지능을 다루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또 얘기 나오는 게 또 뭐예요? 제3의 지능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공과 대학원 교육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초중고 교육에서는 인공지능이란 교육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요. 우리는 그것을 CT 교육이라고 하고 CT 교육이란 형식화, 추상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사고 과정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 교육을 얘기할 적에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합니다. 미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CT 교육입니다. 현재 거기다가 플러스 스템입니다. 우리는 스팀이죠. 그렇죠? 스템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육이지 이거를 미국의 인공지능 교육으로 소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이거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지능의 문제이지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여기서 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부분집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지능은 우주와 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하나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용되는 이제 그 CT 교육의 어떤 목표가 돼야 되겠죠. 또는 정의, 그를 위해서는 이제 또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단위 분수를 다루는데요.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및 기본 컴퓨팅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 Computational Thinking이 뭐라고 번역됐냐면 컴퓨팅 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이요.
그건 의도된 오해죠. 그거는 컴퓨팅과 컴퓨테이셔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컴퓨팅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요. 자,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된다면 우리는 CT 교육의 분류, 물론 이제 영어로 모드라는 용어도 괜찮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컴퓨팅, 시스템, 모델링, 데이터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요새 이제 이 파트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코딩 교육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한 유럽학자의 시각으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단위 분수라고 하는 것은 decomposition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decomposition은 이 abstraction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나지요. decomposition은 이렇게 좀 쉽고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장 쉬운 거 분수라고 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 분수죠. 그렇죠. 그러면 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위 분수를 도입해 가지고 단위 분수를 통해서 분수를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CT 교육에서 말하는 decomposi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제 구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능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반면에 abstraction은 이데아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decomposition에 관련된 인간의 사고의 어떤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 정말 5,000년 이상을 우리 인간들이 이 decomposition을 해왔는데 그거의 예로서 오늘은 단위 분수를 들겠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적 thinking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해야 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렇죠. CT의 정의가 있고 CT의 모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핵심 질문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핵심 질문은 항상 이런 얘기죠. 지속적인 탐구와 사고, 그렇죠? 자극한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토론과 논쟁, 그렇죠? 타당한 근거와 요구한다. 대답은 이해 깊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문제 그와 같은 이제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플라톤이 이제 이미 기원전 400년경에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것은 학습을 위해서 교사의 질문이 좋으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질문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essential ques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이와 같은 문장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플라톤이 본인의 대화록, 특히 메논이라고 하는 대화록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단위 분수를 이제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이죠. 단위 분수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개념 요소는 컴퓨팅, 최적화, 그리디 알고리즘이고요. 이 도입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 핵심 질문은 뭐예요? 인간은 왜 단위 분수를 도입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단위 분수로 분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에 대한 문제이고 요거는 뭐예요? 알고리즘적 문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그리디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알아봐야 돼요. 물론 이거를 주도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입니다. 서기는 뭐 수학자 수준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3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기원전이에요. 이때 이집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지중해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지중해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어요? 나일강의 하류가 범람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이나 티그리스강, 인더스강과 틀리게 이 나일강은 범람이 주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지역이 드디어 이제 고대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정보과학 측면에서 우리가 이집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현대적 시각은 이거예요. 이집트 문명은 아프리카 흑인이 탄생시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1950년에 세네갈 학자인 디오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버날시죠. 그렇죠? 마틴 버날에 의해서 1980년대에 제기가 되고, 사실 지금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3500년경에 나일강이 범람이 시작이 됩니다. 즉 지중해의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수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3100년경, 100년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드디어 통일 이집트가 나타납니다. 그때가 이제 호루스 아하죠. 호루스 아하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자, 이제 고대 국가가 시작되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징수와 분배예요. 자, 관료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기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일 시켰으면 노동자들 뭐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죠. 고대 국가 측에. 그러면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징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징수를 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문자, 상형 문자 이제 3000자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징수와 분배에 있어서 기록을 하는 데서는 수학이 필요하죠. 그렇죠? 단위 길이, 그 다음에 단위 부피, 그렇죠? 단위 넓이, 그 다음에 측량,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 대각선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분배입니다. 징수와 분배에 의해서, 오늘 주제가 단위 분수잖아요. 이 단위 분수가 인간에 의해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요. 기록은 파피루스와 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이거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2500년경에 그 잉크에다가 펜을 썼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죠. 이거는 기원전 2500년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필통. 그렇죠. 우리도 필통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 필통에다.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시기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15세기예요. 기원전 15세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건데 제가 깜짝 놀랐죠. 이 디자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디자인에. 언젠가 한번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록을 위한 필기구, 그 다음에 필통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기원전 3500년경에 지중해가 수위가 높아지면서 범람이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완전히 황무지 그 사막지대잖아요. 황무지, 기원전 5000년경에는 완전히 황무지 사막지대입니다. 거기가 정말 옥토로 변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수학의 발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만의 주장은 아니죠. 자, 고대 그리스 전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분명히 소크라테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걸 읽어볼게요. 이집트 나우크라티스 지방에는
옛 토착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사람들이 아이비스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새의 주인이었다. 이 신의 이름이 토트였지. 이 신이 맨 처음 수, 그 다음에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지. 그 가운데 최고는 문자라네라고 고대 그리스 전승에서 이집트를 찬양을 합니다. 헤로도토스도 마찬가지예요.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북투 109입니다. 사제들에 따르면 왕은 국토를 나누어 줍니다. 아이깁토스, 이집트인들에게 나눠줘요. 네모난 크기로 땅을 나눠줘요. 소작료, 아까 세수 징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7, 8, 9, 10월 달 되면은 이제 범람이 돼요. 그래서 일부가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파견돼가지고 측량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는지, 산술의 문제죠. 산술과 기하의 문제죠.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생각해 그런 이유로 기하학이 창안되어서 헬라스, 이건 그리스입니다. 헬라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산술과 기하의 시작은 이집트다라고 분명히 헤로도토스는 언급을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단위분수 들어갑니다. 과연 단위분수, 아까 분배 때문에 고대 국가 체계에서는 분배를 중시했고 분배를 위해서 뭐가 도입된 거예요? 단위분수가 도입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단위분수는 목적, 본질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분의 5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은 자, 단위분수 들어갑니다. 2분의 1, 3분의 1, 물론 3분의 2는 예외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알고리즘 들어갑니다. 8분의 5보다 작은 단위 분수들 중에서 제일 큰 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먼저 결정돼요. 이거 완전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오, 운이 좋았죠. 운이 얼마예요? 8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요 표는 여러분들의 자세히 숫자를 좀 큰 거를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죠. 18분의 1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18분의 17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2분의 1이 제일 먼저 결정됩니다. 그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8분의 17에서 뭘 빼줘야 돼요? 2분의 1을 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9죠. 그렇죠. 그럼 얼마입니까? 18분의 얼마죠? 18분의 빼주면 뭐 잘못했죠. 그렇죠. 제가 18분의 17, 2분의 1이면은 9 맞죠? 그럼 빼주면은 8인가요? 제가 가끔 틀려요. 이렇게. 그럼 9분의 4죠. 자, 9분의 4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3분의 1이죠. 그렇죠? 3분의 1 맞죠? 그럼 3분의 1에서 빼주면 9분의 1이죠. 그렇죠? 9분의 1입니다. 그렇죠? 2, 3, 9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위 분수를 이렇게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 분해 알고리즘을 우리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분해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끼겠지만 자, 지금 초등교육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뭐예요? 8분의 1을 계산하여라. 그래서 학생들이 통분을 해갖고 잘 계산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CT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자, 소위 인공지능 교육,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보교과에서 말을 한다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즉 8분의 5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8분의 5가 먼저일까요?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면은 너무 자명해져요. 자, 아까 헤로도토스도 얘기했었죠.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사각형의 땅을 빌려줘요.
추수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빈부격차가 생겨나죠. 자, 빈부격차가 생겨났다는 얘기는 내가 땅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기록을 보면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귀족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동네 사는 농사꾼들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할 적에 빨리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6월 달이에요. 이제 7월 되면 범람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땅 넓이 정도면은 이거 한 8명이면 되겠다. 동네 사람 8분을 불러드려야지. 그리고 요거 일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요거 내가 갖고 있는 밀 또는 이제 보리가 되겠죠. 한 5가마 정도를 5가마니를 이분들한테 놓아주면은 뭐 됐겠네. 자, 일이 끝났어요. 자, 동네 분들 이리 오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창고에서 밀 5가마니를 갖고 나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분해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줘요.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기원전 3000년경으로 가정하세요.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가마니를 분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적당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쑥 나눠주면 반씩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씩 나눠요. 자, 8명이잖아요. 1분, 2분, 3분, 4분, 5, 6, 7, 8명한테 일단 반 가마 나눠줍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반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분, 2분, 3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일단 반 가마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8분의 1을 나눠주면은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분수가 도입된 것은 단위 분수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컴포지션의 본질이 뭐예요? CT 교육에서 주어진 녀석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결국은 얘를 이해하겠다는 거거든요. 좀 단순한 거로 분해를 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8분의 5가 먼저죠. 8분의 5가 먼저예요. 그거를 2분의 1 플러스 8분의 1로 하니까 CT 교육에서는 지금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방향이 반대죠. 그렇죠? 그리고 난이도로 따지면 어렵죠. 이게 기원전 30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도입을 함으로 해서 왜? 분배 때문에 그래요. 분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는 두 가지가 있죠. 개체의 분배와 도형의 분배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입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도형의 분배입니다. 자, 개체의 분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체의 분배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과 같은 거, 그렇죠? 이거를 개체 분배로 보면 안 되고 동물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동물 입장에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체의 분배와 도형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이거를 제가 수업을 시작할지 제가 이제 실험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서 얘들아 8분의 5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분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그 분해 방법을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그리디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아까 그게 스토리죠. 그렇죠? 옛날 옛적에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추수를 해야 돼서 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는 일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동네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분배를 해주고 일을 시키는 아까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수학으로 교과서적 측면으로 말하면 분배입니다. 분배, 도형의 분배죠. 자, 이거 스토리로 만들죠. 이거를 개체의 분배로 갈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줍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이 2명 있었단다. 자식이 2명 있었어.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2명 있었어.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집에 소라고 할게요. 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낙타로 해야 되지만 소로 하겠습니다. 소가 몇 마리 있었냐면은 5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 5마리를 자기 자식 2명한테 유산으로 줄라 그래요. 근데 유산을 어떻게 남겼냐면 첫째한테는 절반을 주고 둘째한테는 8분의 1을 주겠다라고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개체의 분배입니다. 자, 그럼 개체의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소 5마리를 어떻게 2분의 1로 나누죠? 그러면 이거 2.5마리인데 이거 무섭죠? 2.5마리 그러면 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섭죠, 그쵸? 이거 뭐 소를 잘랐다는 얘기야, 뭐야, 그쵸? 이상하죠? 이게 수학이 아니죠? 2.5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동네에 가서 소 3마리를 빌려옵니다. 빌려요. 그럼 소가 전체가 몇 마리가 되죠? 8마리가 되죠. 그러면 첫째 아들한테 몇 마리 주면 돼? 8마리의 절반은 4마리. 소 8마리의 8분의 1은 몇 마리예요? 1마리입니다. 그러면 5마리잖아. 3마리 남잖아요. 당연히 남아야죠. 그거 다시 돌려줘야죠. 3마리. 그러면 5에 대한 2분의 1은 4가 될 수도 있고 5에 대한 8분의 1은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2.5가 5의 2분의 1의 정답이 2.5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2.5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를 잘라요? 소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소를 자르다니. 이건 바보죠. 그렇죠? 이게 정답은 아니죠. 당연히 수학에서 여러분들은 5의 2분의 1은 2.5다잖아요. CT 교육에서는 5의 2분의 1은 4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을 학생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이야기로 구성해 보아라 라고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한번 해보세요. 보통 소 갖고 얘기했으면은 의외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돼지나 개 갖고 얘기해요. 선생님 저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집에 개가 5마리 있대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정말 창의성이 눈에 보여요. 정말 여러분 창의성을 정의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나 못해요. 창의성이 무엇이라는 거. 근데 창의성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학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스토리텔링 지금 벌써 4, 5년 전에 유행하다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에다 스토리텔링 한다고 딥다 집어넣어놨더니 어떤 일 벌어졌어요? 수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몰라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이 없어졌지요. 정말 바보 같은 시도죠. 그렇죠? 그게 스토리텔링이 아니죠. 이와 같은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원고지에다 쓰게 해야죠. 그리고 발표시켜야죠. 그렇죠? 좋아요. 선생님이 소 갖고 얘기했을 때 돼지를 예로 드는 학생 아주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의 구성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물론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대체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집트인들은 어떤 아까 그게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소개했었죠. 그렇죠? 이제는 대체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죠. 꼭 그렇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단위 분수를 분배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대체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거 가분수 한번 보실래요? 가분수 8을 중심으로 1, 8입니다. 이쪽은 2 일적엔 16이고 1에 대한 반 일적에는 4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1 일적에는 2가 되고 8분의 1 일적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뭘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21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21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21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5가 남죠?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4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 차이가 1이잖아요. 따라서 8분의 21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쵸? 요거 8분의 1, 요거 2분의 1, 요거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그러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하고는 방법이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과학적이에요. 왜? 8분의 21을 정수 파트와 단위 분수 파트로 이해를 하겠다는 디컴포지션 개념이죠. 그렇죠? 이걸 대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아까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뭐예요? 단위 분수로 표현할 때 아까 이제 18분의 17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18분의 17을 단위 분수로 표현할 적에 본질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 분수의 개수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작아야 돼요. 그 세 개가 나왔죠. 2분의 1,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2분의 1 빼요. 그럼 그거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가 뭐가 결정됐어요? 3분의 1 정도.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9분의 1이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단위 분수가 3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1강에서 동전의 개수를 제일 작게 한다는 입장에서 최적화죠. 이건 뭐예요? 단위 분수를 제일 작게 한 개수를 제일 작게 한다는 입장에서 최적화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21분의 5에다가 이집트인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0% 완벽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00% 완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파이썬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파이썬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최적화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최적화는 100%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가 사실은 1202년에 산술서를 씁니다. 이거 리베르 아바치를 산술서로 번역하셔야 돼요. 거기 8장의 시작 부분에 바로 단위 분수를 어떻게 분해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예를 듭니다. 이게 바로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물론 이집트인들은 이걸 알고 있었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유럽인들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위 분수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물론 기원전 2000년경에 루트 2를 이렇게 씁니다. 1.245110으로 써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1.414잖아요. 근사값으로. 이거예요. 분모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단순하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교육과정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걱정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은 해주세요. 정기저항에서의 단위 분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잖아요. 병렬 회로에서 R1분의 1 플러스 뭐예요? R2분의 1은 뭐예요? 최종 저항은 어떻게 돼요? R분의 1 이런 거 있잖아요. 구명 겨울에서의 단위. 이걸 거울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울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상의 거리, 그렇죠? 초점의 거리, 그 다음에 물체의 거리 관계식 집어넣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다면체와 단위 분수. 이 다면체는 오일러 정리인데, 그렇죠? 이거 면, 꼭지점, 그렇죠? 모서리 이런 거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전에는 좀 초등에서도 이게 영재 교육이나 이런 데서 지금 활용됐는데 지금은 좀 교과서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죠.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화, 제너럴라이제, CT 교육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왜 그래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모양을 보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사고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 과정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어떻게 초등에서 도입할지. 오늘 단위 분수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소개했었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좀 지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질문이 바뀝니다. 그렇죠? 단위 분수가 있다면 얘들아, 여러분들을 위한 질문이 뭐예요? 인류는 고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왜 단위 분수를 도입했는가? 그리고 주어진 분수를 단위 분수로 어떻게 분해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청동기 아시아 아프리카의 정말 위대한 가치입니다.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가치를 인식한다는 게 이게 수학 교육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소개했죠. 이건 IB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IB에 정말 뭐 IB 교육 과정에서만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 이게 IB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단위 분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의 위대한 수학자 또 얘기 나오죠. 그렇죠? 알렌 튜링, 폰 노이만 이후에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과연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1950년에.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이 뭐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 지능에서의 어떤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3000년서부터 사용됐던, 기원전 3000년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5000년 전이지. 지금 5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5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곰이 멸종됐죠. 이 곰들이 밖에 나가서 마늘하고 쑥을 먹는 바람에 멸종됐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도입한 것이 바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위 분수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가르치실 겁니까? 이거는 정보교과에서 정말 보배 같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참고문헌으로서 철학적 관점,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렇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고대 문명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피보나치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CT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문 서적을 통해서 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단위 분수를 어떻게 정보교과에서 초등학교에서 활용할지 그 구체적인 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